다음에 저는 정말 지금 가슴이 철렁했었습니다. 우리 정명주 사장님이 후보였으면 전 죽었습니다. 진짜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놀랍습니다 진짜. 같은 정신. 예, 고맙습니다. 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정말 아픈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기호 3번입니다. 이거는 한인에 들어오기 전 사진입니다. 뺑뺑하죠? 뺑뺑하죠? 네. 이거 보십시오. 3년 구석구석 쫓아다녔습니다. 이렇게 팍삭했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제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특이한 상황이 우선 3명의 후보가 나오셨고 그 다음에 여자가 한 분 나왔대더라. 그런데 다른 투표해주신 교민분들은 격려 많이 해주셨어요. 이때야, 지금이야 이러셨어요. 근데 50이 넘으시거나 이런 어르신들은 뭘 바깥에까지 나와서 그 말이 가슴에 팍팍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약을 오늘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공약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 뛰었던 3년의 세월이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얘기를 좀 하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여자로 봐주지 마시고 정말 이 한인회를 이끌어갈 일꾼으로 봐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 딸과 제 아들입니다. 니들 일어서 봐. 시간상 이 앞에 나와서 인사 못드려요. 죄송합니다. 제 둘이 저의 강한 안티거든요. 제 별명이 뭔데요? 집 나간 엄마. 정말 3년간 들보지 않았습니다. 이 한인회라는 것에 일단 발을 들이면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써온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후보님들의 아픈 지적, 제가 숲을 보지 않고 나무였는지 어쩐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말을 옮겨야 될지. 제 식으로 하면 한인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야단치나 하고 섭섭했습니다. 근데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저도 포스터를 돌고 각 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뼈아픈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모자라구나. 난 너무 자만에 빠져 있었구나. 그거 알았습니다. 우선 제가 출마를 왜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요. 여기 훌륭하신 두 후보님에 비해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기쁘고 정말 무슨 서름이 있는지를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거를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3년간 애썼는데 아직 해결 못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감히 구석구석 봤다 그랬는데 구석구석이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2년간 더 구석구석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열심히 실질적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 시대가 오고 새 희망이 있고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시대, 새 희망, 변혁도 탄탄한 기반, 저희 한인회가 20년 동안 쌓아왔던 기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 감히 말합니다. 대변혁이 아니라 엄청난 개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일은 한인회장만이 하고 한인회 이사들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여성의 회장님 와 계시죠. 여성의 회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퀸즈 대표 이수영 씨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호인도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사장님 계시고 모든 단체들이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각자의 자기의 단체의 특성을 살리면서 우리가 한꺼번에 이 힘을 모아야 될 때 같이 모아서 큰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공약에서 큰 제목으로 썼듯이 신명나는 한인회가 될 것이고 행복한 한인회가 될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화합하는 전 단체가 서로 헐뜯지 않고 서로 공존하는 화합하는 한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둘째, 제가 한 가지 깡이 있습니다.
3년 와서 생긴, 3년 한인회 하면서 생긴 깡입니다.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한인회 하면서. 정말 욕 많이 먹을 때 저희 딸내미 저기 있죠. 엄마 왜 쓸데없이 그런 걸 해서 저희 아들 참 엄마도 가지가지 하세요. 정말 창피합니다 아이들한테. 하지만 전 이거 또 할 겁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분보다는 못했다고 야단치신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할 겁니다. 그 대신 제가 미리 돌 맞기 전에 미리 고백합니다. 이민자의 수가 저희가 5만에서 지금 2만까지 내려왔습니다. 무슨 이유겠습니까? 이민법이 너무 강합니다. 영어 점수 저희 9에서부터 낮추려고 애썼습니다. 겨우 5.0에서 4.0, 1.0 낮췄습니다. 근데 그거를 10대에 와서도 또 하려고 소도 없이 돌 던졌습니다. 만나 뵙고 말 드렸습니다. 그건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존에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 이민 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무서워. 뉴질랜드 가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누구야?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사기당할 거니까. 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이 방에 있는 다 같은 교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교민이 다시는 못 올 것이야 하면서 온 보따리 싸가지고 가슴을 쓰라리게 훑으면서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위에 결안 던지는 걸 겁니다. 이민성과의 계속 싸움은 계속할 겁니다. 저는 끝이지 않을 겁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제 학력에는 가정교육학과로 나왔지만 가정선생님은 취미가 없었습니다. 라면 끓이는 거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영어 선생님이었고 영어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문 기본 영문법을 성문 기본 영어를 2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후보님들보다 제가 영어를 잘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요. 제가 여자라서 리더십이 없다라는 소리에 너무 약하지 않은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오늘 딱 필 받았습니다. 오늘 다 합니다. 영어뿐이 아니라 중국어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HSK 중국어 능력 시험 평가 제가 뉴질랜드 제1등입니다. 그래서 1년간 북경 외국어 대학에 유학하고 왔습니다. 제가 중국어로 칠판노마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거 정도 하는 건 아니고 그보다 좀 더 잘합니다. 그러면 영어와 중국어를 잘하는데 언어만 잘하느냐고요? 아니요. 저는 의사소통에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랑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분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당신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윈윈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3년 동안 계속 써왔습니다. 어디에? 정부기관에. 그래서 좋은 키를 만나도 저는 뺨을 비빕니다. 좀 약간 그래요. 좀 그렇지만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램 브라운 제 이름 다 기억합니다. 뺨을 비비고 나 너 어느 날 만나야 되지? 그리고 사실은 공수표 튀어서 못 만났지만 에스닉 어페어스 소수민족처 장관 우리 정말 모든 걸 의사소통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진 이 탤런트를 어디다 쓸까요? 우리 교민에 진정하게 요구하는 게 뭐고 우리 후손들 1.5세대를 위해서 뭐를 요구하는가를 제가 강한 메시지로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사람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 능력입니다. 그걸 한 번만 앞으로 2년간 또 믿어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너무 박수 많이 치시면 저 시간 내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한 가지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크라이처치 온 가족 일가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만 생각하면. 근데 그 사건의 배후에도 누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정식 발표난 거 없습니다. 비자 문제입니다. 이 비자의 아픔을 우리는 평생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 이민자로서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사는 그 힘든 생존도 힘들지만 가슴 속에 있는 그 생활고로 인한 또는 외로움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셋업을 한 게 있습니다. 시작을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이수영 씨도 계시지만 이 나라 정부 8개 단체와 비상대책 전담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헬플라인 포커스 그룹을 말합니다. 그걸 셋업했습니다. 1년간 제가 리더로서 이끌어왔습니다. 아까 1번 후보님 말씀하셨습니다. 헬플라인 만들어야 된다고. 기존 10대 한인회, 그 전에 20년간의 한인회는 모든 전화로 민원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률 문제, 회계 문제 모든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전문화되고 또 우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아주 비밀을 보장하는 헬프라인의 셋업이 정말 싶습니다. 정부 기관과 1년 동안이나 끌면서도 아직도 0800 전화 하나만 놓으면 될 것 같은데 못한 이유는 뭘 것 같습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나 죽고 싶다. 아니야, 너보다 더한 사람도 다 살아. 그러지 마라.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 전문가가 제대로 전화 대응을 잘하고 수 있나 하는 슈퍼바이저, 감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뿌려놓은 땀과 노력, 또 이 정부기관에서 도와준 노력을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몇 분 남았습니까? 5분이요? 저는 사실은 조금 빨리 짧게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거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기로 돼 있죠. 잠깐 이렇게 몸을 비트셔도 됩니다. 제 말이 아주 심각한 건 없습니다. 다음 이제 이 헬프라인에서는 정말 저희가 목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쉽지 않지만 외롭고 소외된 계층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신 모든 어르신들이나 교민 여러분들은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십니다. 그렇지 못하신 분이 너무 음지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저는 더 정말 어디로 아프다, 배고프다, 힘들다, 죽어버리고 싶다 라는 말조차 하실 수 없는 음지에 있는 분들을 돌보겠습니다. 더 이상 뉴질랜드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려고 왔는데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야 되는 일은 없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벌써 작년 연말서부터 올까지도 3건이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쉬쉬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숨 끊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녀들 교육 잘 시키면서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한인회에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민에서 옆에 어떤 분이, 가장 옆집에 어떤 분이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힘든가를 서로 알려주시고 서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인회장이 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예, 리더십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제 목소리가 커서 리더십이 있을까요? 저 근육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두 후보님들처럼 덩치도 크지 않습니다. 체격도 작습니다. 제가 내린 리더십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귀를 다 열어야 됩니다. 귀가 2개뿐이 없다는 게 섭섭할 정도로 모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하지만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3번째 단계. 이 머리에서 나오는,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서 나오는 냉철한 판단을 해서 과연 이것이 가장 정답일까를 연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리더십을 꼭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리더십은 뭐로 통하냐면요, 한 글자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배려입니다. 배려. 내 주장이 강한 게 아니라 남에 대한 배려부터 나온다고 저는 리더십을 생각합니다. 배려하면 제 이름이 정배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원고에 하나도 없는 말이 지금 막 튀어나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통제가 안 됩니다. 앞으로도 2년간 제가 한인회장이 되면 이 말 꼭 지키겠습니다. 제 잘났다고 하지 않고 남의 말 열심히 들어서 이 냉철한 머리, 제 머리만으로는 모자라니까 모든 다른 참모들의 도움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4가지 제가 3년간 구석구석 다녔죠. 그 다음 제가 욕먹어도 까딱 안 하고 잘 서서 다니죠. 그치? 영어 잘하죠. 제가 리더십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합쳐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저한테는 드림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한의장이 꼭 돼야 되는 거. 여기 어르신들 계십니다. 평생교육은 항상 다니세요. 그쵸? 방학 때는 가실 데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는 사랑방도 필요하고 또 지금 우리 20년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시점에 왔습니다. 아까 추천사에서 정말 잘 지적해 주셨어요. 저보다 너무 조목조목 잘하셨어요. 네, 전환점입니다. 잘못하다간 우리가 이민주 신청자 우리가 1세대라면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은 0세대라고 제가 청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0세대와 1.5세대의 단절이 너무나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단절을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10대 회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 공간을 세우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우리 땅을 얻었습니다. 물론 새빵살이 산다라는 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희 가정도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새빵살이도 하고 그러다가 좀 돈이 생기면 또 아파트도 사고 평수도 늘리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급했습니다. 왜 급했냐 하면 이 가장 전환점, 이 전환점이라고 말하는 시기를 놓치면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어떤 학자가 말하는 중에 제가 머릿속에다 꽁꽁 넣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이민의 형태에는 전적으로 이민을 가서 그래 코리아타운 만들고 우리끼리 살지 뭐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떨 경우에 인구가 이민자 한국인 인구가 5만이 넘을 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한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민자 수가 2만 3만 이렇게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어떡하려나? 할 수 없네. 이 주류사회에 그냥 우리를 다 버리고 끼어들어가야지. 흡수돼 버려야지. 제가 원하는 진짜 성공한 이민사회는 그게 아닙니다. 이쪽 문화와 우리 문화를 같이 합쳐서 가야 되는 문화적 순응을 이룰 수 있는 서로 통합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통합에는 결론이 있겠죠. 30%는 한국 걸 갖고 70%는 키위 걸 갖고 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우리 전 교민의 수건사회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저희가 18년 동안 10,000불 모았던 걸 10대에서 저희 13만 불 모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도 열심히 뛰었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십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더 50만 불 모을 때까지 남의 새빵 사진하지 말고 가만 놔도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 1.5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번에야말로 어르신들의 또 교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 유세 운동을 하고 다닐 때 이젠 자세도 나옵니다. 인사도 아주 깨끗이 합니다. 자세 나와갖고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 정신 나갔나? 그럼 왜 하려고 그래? 제가 진짜 정신 여준 거 나왔습니다. 정신 나갔습니다. 정신 나갔어요 진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한인회장 자리가 뭔가 있긴 있구만. 한국 갈 때 비행기 표죠? 아니요. 기름값 줘? 아니요. 저 차 나왔어? 아니요. 집에 가 생각했습니다. 이 공약 온 걸 쓰려고 했는데 뭐가 있지? 한인회장을 하면 뭐가 있지? 난 왜 하려고 그러지? 정신은 정말 단단히 나갔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있습니다. 대답 드릴게요. 교민들이 저 뽑아주시면 저한테 힘을 팍팍 밀어주신 겁니다. 당신 대표로 나가서 다 이집고 다녀봐. 이렇게 하고 그 힘을 잘못하면 이 어깨에 얹어놓고 모든 행사 갔을 때 VIP 자리에 딱 앉아있고
팔짱 끼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교민들이 주신 힘을 어깨에 얹지 않고 그 힘을 변환시키겠습니다. 다시 모든 교민들에게 풀어놓겠습니다. 저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민들의 참여가 없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을 한번 실어주십시오. 기호 3번입니다.